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 신한 경진대회 교육사업 분야의 마지막 시간인 7회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회차 김명순 선생님의 특강부터 5회차까지는 저희가 대문과 4가지 작품에 대한 대문을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 대회에 출전해 주신 255분의 작품 중에서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던 작품 위주로 2개씩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전문 선생님들이 숨겨져 있던 작품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여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은 마지막 과거부터 저희 화합문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현재 왜 우리가 이렇게 신화원에 대해서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전반적인 부분 한번 짚어보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관련 업계에서 또 저희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을 하면서 보고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토론을 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신 세 분의 선생님들을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민신문사의 노현숙 차장 기자님, 예, 기자님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 농민신문사의 전국사업에 근무하는 노현숙 기자입니다. 네, 다음은 단국대학교 환경원예학과 이혜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환경원예학 전공의 화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화해-생산자협의 회장님이신 김윤식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화해자조금 회장 김윤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스크를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좀 보시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화환에 대해서 저희가 화환 문화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인식도 이런 부분 오랜 시간을 가지고 우리 단국대학교 이혜경 교수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듣고자 하고요. 또 화해산업법이 시행이 됐는데 깊이 있는 말씀은 좀 어렵겠지만 간략히 그 배경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혜경 교수님이 간략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화환에 대한 소비자 인식부터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매년 유사한 인식 조사도 있었지만 2020년 1월에 총 530명 중에서 화환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화환 구매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중복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경사의 37.2%가 해당이 됐고요. 장례식 같은 애사의 30.2%, 그리고 개업의 20.6%, 승진의 10.9%로 대부분 그 화환, 축하나 애도의 경조사 위주의 화환 구매를 67.4%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화환을 주로 어디에서 구매를 하나요? 라는 질문에 65.8%가 꽃집이나 화원에서 구입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33.1%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화환 구매 시 우리 소비자들은 어떠한 사항을 가장 먼저 고려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63.5% 분들이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 세 번째는 꽃의 종류, 그리고 색상, 기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은 아마 우리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경조사 위주의 선물 위주의 화환을 구매를 하고 있고요. 주로 꽃집이나 화원을 이용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구매할 때 가격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소비자가 생각하는 화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주로 축하하는 마음, 의미를 전달한다라가 34.0%였고요. 성의의 표시, 예의의 표시가 30.6%, 그리고 위로의 의미가 1.9%, 그리고 공간 장식이나 보여주는 거, 사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었고요. 낭비다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정 표현을 위해서, 감정 전달을 위해서 화환을 대부분 60% 이상 그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 소비자들의 재사용 화환에 대한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재사용 화환에 대한 인식을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사용한 화환은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라는 질문에 45.9% 거의 절반 정도가 다음 행사에 사용될 것 같다. 그리고 27.4%가 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재사용 화환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을 때는 상관없다 혹은 알고 사면은 상관없다가 48.1%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 재사용 화환을 받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재사용 화환은 싫다가 52%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그 화환이 사용된 이후에 다음 행사에도 사용이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 그 재사용에 대한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과 또 본인은 그러한 재사용을 사고 싶지 않다, 받고 싶지 않다라는 답변들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이 화환 문화하고 관련된 사업과 법률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그 화환 시장은 2010년도 이후부터 쭉 추정을 해본 결과 뭐 매년 이렇게 변동사항은 있는 건 아니지만 연간 한 700만 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해 소비의 대부분 선물용 소비가 이제 80%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이 화환이 많이 해당이 되니까 큰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국내 화환 문화는 일부 이제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서 재사용된다거나 혹은 인조꽃이 사용이 되어서 기존의 화환 시장의 어떤 질서를 좀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또 소비자들에게는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죠. 또한 이 일부 그 실제 전체 화환 유통량의 많은 그 양이 재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재사용 화환으로 인한 그 화해 농가 피해가 연간 한 1,000억 원 이상 된다고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화환 문화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고요. 또 각 우리 화해하고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국가의 지원 사업을 받는다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화해 품질 인증 제도라든가 화환 실명제 그리고 정품 화환 인증제 그리고 신화환 보급, 꽃누리 서비스 우리 직접 하고 계시죠? 우리 회장님이 이런 사업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계시고요. 또 재사용 화환 신고 센터라든가 화환 문화 개선 사업도 일부 추진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농산물 품질 관리원과 화해 사업센터가 공동으로 화해류 원산지 표시 알리기 캠페인 2010년 이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화환 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추진해 오고 있고요. 이 화환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스스로 또 이 화환 문화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화해 품질 인증 제도라든가 화환 실명제, 그리고 정품 화환 인증제, 그리고 신화환 보급이라든가 꽃누리 서비스 등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한 바 있고요. 또 올해는 재사용 화환 신고센터라든가 화환 문화 개선 사업을 또 추진한 부분도 있지만 아주 미약한 실정이었죠. 특히 국립농산품질관리원하고 화해사업센터하고 같이 화해류의 원산지 표시 알리기 캠페인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각계의 노력과 캠페인이 시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사용 화환은 여전히 유통되고 있고요. 또 건전한 화환 문화의 어떤 지속적인 저변 확대는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제 각계의 노력에 의해서 작년 2019년 8월 20일이죠. 화해산업 발전 및 화해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됐고요. 올해 8월 21일에는 이 화해산업 발전 및 화해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 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화해진흥산업법이 재사용 화환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화해문화 진흥 전담 기관이라든가 재사용 화환 표시제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시행 규칙에 담아져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법률들은 사실 화해 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어떤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이라든가 이로 인해서 화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그리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서 건전한 화합 문화를 조성하자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혜경 교수님 아마 이 화합문화 개선을 위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조사하시고 또 연구 발표도 하셨었죠? 네. 오랜 시간 같이 하지만 좋은 제안도 이렇게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발표하신 거 보면은 그 화환이 경조 애도용이 67.4% 이렇게 나오고 온라인 쪽에서 유통이 되는 게 30%가 넘어요. 그리고 또 소비자들은 아직도 가격 대비해서 구매를 하고자 하는 욕구도가 많다는 건데, 이 온라인 쪽에 저희도 늘 가장 힘든 게, 지금 온라인 쪽에 광고 나오는 거, 지상파에서 광고 나오는 저가라는 부분, 이게 과연 새 꽃이냐, 재사용 꽃이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거를 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혼돈을 하고 있지 않는가. 아마 금년도와 같이 이런 신화한 경진대회 또 각 신화 보급 사업을 통해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도 기대를 합니다.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 보실 때 화합문화하고 재사용 화합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인식 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화합 문화에 앞서서 우리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재사용한 표시에 대한 시행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시행이 됨으로 해가지고, 꽃의 소비가 상당히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 모든 이 꽃 소비의 문화가 화한 행사의 꽃문화입니다. 행사. 가정꽃문화 이런 것이 생활꽃문화보다는 비중이 한 70~80% 이상이 모든 것이 행사 꽃문화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화환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재사용 화환의 법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법이 또 시행됨으로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 화환의 분포가 보면은 이 모종화한 플라스틱 화환이 꽃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중이 거의 화환의 3분의 2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신화한 법이 재사용 법이 개정을 한번 이래가지고 제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거기 한 70% 이상, 60%, 70%가 이 조화가 되는 것이 이제 거의 90%가 지금 조화로 이제 다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재사용법이 적용되는 것은 생화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즘 이제 꽃의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의 꽃을 생화를 작게 꼽아야 가격 경쟁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90%가 지금 전부 다 조화를 꽂고 생화는 10% 정도 꼽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생산자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재사용법에 대해서 실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화해자조금에서는 지금 법을 다시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 꽃을 최소한
면적이라든지 그 개수가 50% 이상의 혼합꽃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 혼합을 그 화환의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모조화는 모조화만 꼽는 화환을 하고 생화는 생화만 꼽는 화환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구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것이 좀 법이 개정이 돼야만이 그 화환 재사용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의 기대가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그 화환의 그 문화는 우리나라 그렇게 이제 가격 경쟁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획일적이집니다. 전부 다 화환이 형태가 똑같아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신화환 쪽으로 지금 보급을 지금 굉장히 이제 그 기대를 하고 그래 해야만이 소비도 되고 또 다양한 또 화환 문화가 좀 형성이 돼야 우리 농가들도 꽃 소비하는 데 상당히 그 기대를 좀 더 보급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홍보 역할도 상당히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자부금에서 여러 가지 또 그 사업을 부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화학 문화에 대해서 생산자 입장에서 보시는 견해를 또 말씀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어떤 개선책도 이제 제안을 좀 해 주셨습니다. 화해산업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정이 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성과는 아직 좀 미흡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적인 농관원에서 계속적인 단속 내지 이렇게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꽃집을 하면서 소비자들 보통은 말씀을 하실 때 꽃집에서 재사용하는 걸 이렇게 다 피워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재사용을 하는 업체는 사실은 저희 꽃집이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도 재사용만 전문적으로 하는 화한 제작소, 일종의 공장 형태, 그들은 일반 소매를 하는 꽃집, 소상공인의 약 7% 정도 비율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거를 꽃집에서 재사용하지 않아 이런 욕을 일반 꽃집들이 지금 다 받고 있는 입장이에요. 빨리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신안을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또 언론에서 보셨을 때 이런 화학 문화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취재도 많이 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화환은요, 지금 이제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예식장에 이제 축하용으로,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 그 애도용으로 보내는 이 화환을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이제 화환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보통 2m가 넘는 그런 크기의 3단 형태. 보시면 거의 다 통일되어 있고요. 디자인이 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대형화되어 있고 획일화되어 있는 거. 사실 이 꽃을 보내시는 분들은 저 안에 있는 그 꽃들이 생화가 꽂혀 있는지 조화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냥 전화로 주문해가지고 보내게 되면 받는 사람도 저게 생화인지 아니면 첫 번째 사용했던 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최근에 이제 그 신화원 쪽에서 신화원은 이제 보급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신화원이 뭔지 한번 제가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지인들한테 한번 여쭤봤거든요. 조금은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꽃바구니 형태나 아니면 작은 미니 꽃다발, 화분 이런 것들로 만든 화환이다라는 인식은 조금씩은 갖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식이 다변화되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주문해야 되는지 어디서 파는지 이런 소비자들이 어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는 걸로 제가 취재하면서 이렇게 소비자다 아니면 이제 일반 분들이 느끼는 걸 한번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제가 그 화해 산업 발전 및 화해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제 올 8월 2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이게 시행되기 전에 저는 이 화해 문화를 한번 기획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 초부터 이제 꾸준하게 이제 화해 관련해가지고 뭐 생산자라든가 아니면 꽃집 상인분들, 그 다음에 경매에 참여하시는 그 도매 상인분들, 이런 분들하고 꾸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화해 산업법이 시행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아까 김윤식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사용 화환이 줄면 생활 소비가 늘지 않겠느냐, 상대적인 그런 기대감도 있었지만 반면에 생화만 가지고 저렇게 문제를 다룬다면 굳이 생화를 넣겠냐, 그냥 조화를 더 많이 쓰자,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이렇게 우려가 됐었거든요. 실제로 8월 21일 그 시행 전후로 우려했던 부분이 굉장히 크게 두드러져서 그 이후에 이렇게 화환에 조화 사용 비율이 한 90% 이상, 많게는 100%까지 이제 조화를 다 꼽는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하셨고요. 국산 그 꽃 가격이 이렇게 약간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좀 품질도 조금 좋은 걸로 예상되는 그런 수입꽃 사용을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작용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화해산업법이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기획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면 이 신화환에 대해서 소비자들을 좀 가까이 가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요. 기획 안에 보면 이제 예식장에서 진짜 실제로 소비자들이 신화환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실제 결혼식에 지금 저희가 그 꽃바구니로 된 신화환과 나눔형 화환, 몇 가지 이렇게 꽃다발, 미니 꽃다발 한 10개 정도를 꽂아놓은, 그걸 진짜 이제 그 결혼식장에 보내가지고 소비자들 반응을 봤거든요. 그 반응이, 이게 제가 10월 29일 일요일 날 부산에 있는 웨딩홀에서 했던 건데요. 거기 보면 제가 사진을 보시면 오신 분들이 저런 꽃을 처음 보셔가지고 너무 예쁘다고 다 사진을 찍으셨고, 나중에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 멘트 안에 제가 들어갔던 걸 잠깐 읽어보면요. 생화로 만든 꽃바구니 하나는 처음 본다. 행사 후에 나눠준다고 하니까 정말 좋다. 라고 이렇게 반응 보신 분도 있고, 혼례를 축하하러 왔다가 꽃 선물을 받아가서 기분이 정말 좋다. 우리 아이들 결혼식 때도 신화환을 받아서 나눠주고 싶다. 이런 반응도 있으셨고요. 꽃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행복할 것 같다. 신화환은 친구나 가족끼리 선물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서 금상첨화다.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고, 요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나눠드렸거든요. 그때 서로 가져가고 싶은 거는 딱 이렇게 눈으로 찜을 해놓으셔가지고 그걸 가져가셨어요. 근데 다만 이게 조금 예식장 같은 경우는 결혼식이 30분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회자가 요걸 가져가도 된다라는 멘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져가도 되나라는 의문을 갖고 계셔가지고요. 혹시 그럴까봐 미리 그 사회자한테 공지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또 비슷한 사례로 저희가 10월 29일 날 한국화해자조금 협의회하고 경남절화연구회가 그 창원에 있는 마산역에서 그때 이제 신화환 전시 품평회를 열었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25개 화환을 전시했고요. 그 중에서 조금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12개 화환에 번호를 다 붙였고요. 그 화환 가격은 10만 원대 정도. 소비자들이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은 그 가격선에서 화환을 만들어서 157명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점수가 높았던 게 작은 꽃다발 10개하고 큰 꽃다발 1개가 있었던 그 꽃다발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 소비자들이 그 원하는 신화환 가격대는 한 7만 원에서 한 10만 원. 이 정도면 부담 없이 선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반응이 보였습니다. 요 조사한 거는 다음 장에 보시면 선호도 조사한 거를 오른쪽에 이제 그 분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1등 차지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왼쪽에 작은 꽃다발 10개하고 큰 꽃바구니 1개. 이 부분이 이 화환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제일 좋아했고요. 두 번째는 1단과 2단으로 된 그 꽃바구니 형태의 화환.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좀 이런 거 선물하고 싶고 받고 싶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날 보여진 그 12개 작품 중에서 결혼식에서 특히 이제 나눔형 화환 있잖아, 행사장에서 요렇게 꽃들 보시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 다른 색깔하고 꽃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거든요. 요거 4가지 정도, 요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저희가 드렸어요. 이건 조화가 아니라 생화로만 만들었고, 이렇게 작게 이제 바구니나 화분들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하나씩 가져가셔도 된다. 그럼 그 그림에 보시면,
뭐 결혼 직장 끝나면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이걸 가져가도 된다, 안 된다라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는 저렇게 붙여놓는 게 훨씬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신화안의 가장 큰 매력은 어쨌든 행사 후에 그 참석자들한테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요. 이렇게 이 신화안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사용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실용적이면서 이제 소비자 생활 속으로 꽃소비 생활화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다만 이게 지나치게 크거나 무겁게 되면은 가져가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조금 꽃 제작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예식장이나 행사장에 이런 게 많이 그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미리 사회자가 공지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마지막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건요. 7월 7일에 그 김해시 꽃소매 상인협회가 창립을 했거든요. 이분들도 이제 그 화환 재사용을 막고 신화환 이제 보급 확대를 위해 가지고 창립식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솜씨를 자랑하시면서 이렇게 신화환 꽃바구니 형태의 그 신화환을 가져오셔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나눠줬더니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 신화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구매하는 방법 내지 뭐 이런 것도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뭐 처음부터 뭐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늦었지만 그동안 열심히 해왔지만 부족했던 부분 늦었지만 지금부터 새로운 각오로 준비를 해서 한다면은 빨리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회를 하면서 저희가 선수들이 작품을 출품하는데 국산 꽃만 100% 사용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출품 기준이. 그래서 이제 국내 꽃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저희 상인들 스스로 소상공인들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으로 이렇게 대회를 같이 했었고요. 그 조사를 하실 때 가장 선호도가 좋았던 게 이제 꽃다발 10개하고 이렇게 있으신가, 바구니 있는 거 하셨다고 그랬죠. 예. 저희도 이번 지난 시간에도 전국에 30개 작품을 다시 이렇게 선보이면서도 그런 나눔형 화환도 몇 개 작품을 좀 소개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신다면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가격 면에서 사실 절하로 해서 꽃다발 형태로 이렇게 만들기에는 10만 원도 사실 많이 부족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쉽게 저희가 꽃다발을 조그마한 걸 산다 해도 10,000원 이상씩은 되거든요. 10개를 꽂을 때는 10만 원이 넘는 약간의 그런 경우도 있는데 10만 원 선에 약간의 이제 꽃의 계절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저희도 그런 상품을 자꾸 개발을 해서 소비자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신안 경진대회를 하고 또 교육 사업을 6회차 하고 하면서 또 저희가 전시회를 하면서도 나눔 행사를 다 했습니다. 전시회 다 끝나면은 15개 지역에서 추진을 해주셨던 추진위원들이 행사 출품했던 꽃을 다 하나씩 나눠지는 이런 행사를 같이 했거든요. 자, 우리가 함께할 화환 문화는 과연 신화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외국에 있는 화환 사례를 몇 개를 제가 좀 해드려봤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글씨만 봐도 이제 저거 중국이구나, 동남아구나 이렇게 아실 겁니다. 3단 화환은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3단이라는 화환은 없거든요. 외국 뭐 선진국은 당연 신화환 우리가 늘 보았던 오브제 형식의 화환이었었는데 지금 저희보다도 조금 동남아 쪽에 다른 국가에서도 저희보다도 좀 다소 좀 부족한 나라에서도 다 화환만큼을 이렇게 신화환 문화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는 화환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시장에 있던 화환을 제가 지금 본 거고요. 요거는 일본식의 화환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늘 봤던 오브제 형태 똑같습니다. 똑같고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좀 이벤트성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도 이 풍선 이용하는 작품도 했었는데 어떤 이벤트성의 화환
이런 것도 많이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외국 사례 사진 제가 몇 가지를 넣은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 저것도 이제 애도용이죠. 예, 근조용 화환도 저렇게 외국도 다 하고 있는. 저희도 뭐 지금 재사용 표시제를 시행을 하면서 지금 스탠드형으로 많이 변화가 돼 가고 있는데 조금 꽃을 좀 더 많이 꽂아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나눔형 그 현장이에요. 저희도 행사를 하면은 저희 나름대로도 협동조합에서도 전시회를 많이 했습니다. 전시회를 많이 하고 그때마다 행사가 전시가 끝나면 이렇게 나눠지는 행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회 때 AT에서 했던 그 사진을 좀 제가 같이 넣어드린 거고요. 좀 저희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신안을 이제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온라인 투표를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해서 하면서 100만 명이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신안을 좀 많이 봐왔습니다. 아까 우리 노현수 기장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셨던 아직 소비자들이 접근성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최소한 저희 나름대로 이런 노력을 해서 더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조금 협의회에서 우리 김인수 기장님 신안에 관련돼서 좀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네, 저희도 자조금을 통해서 전시회 사업도 같이 이렇게 해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의 입장에서 화해 자조금 협의 입장에서 신안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좀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화환 재사용법이 이제 그 발효가 시행이 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최고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화환 수거의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됩니다. 이 생화로 꼽으면은 재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재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수거하는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수거하는 업체에서 수거를 안 하려고 거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수거를 안 해가면은 장례업자들이나 예식장 업자에서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처리를 하니까 이제 화환의 반입을 금지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에 빠지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받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 화환 재사용의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보니까 생각만 적용되다 보니까 그것이 좀 의미가 없어지고 이러더니 보니까 지금은 좀 조용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화만 꼽으면은 수거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어서 지금 신화환이든 오브제 화환으로 가지고 지금 좀 전환을 해야 됐다 하는 것이 우리 그 생산자들의 그런 주문입니다. 주문이고 그래서 행사가 끝나면은 그 꽃을 다시 소비자들이 가져가든지 사무실에 가든 가정에 가서 그 꽃의 생명이 다 끝날 때까지 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신화환이고 오브제 화환의 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자들도 꽃의 생명을 다 할 때까지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는 꽃을 소비가 많이 해서 좋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산자 입장을 그 신화환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그런 보급의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한 20여 차례 전국을 돌면서 신화환 전시회를 개최를 하고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신화환 전시회를 전국적으로 장소를 위해서 개최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환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그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방송 광고도 지금 주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신화환 표시, 지금 아까 전에도 우리 그 노현수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가격의 표준화도 안 돼 있고, 또 이런 또 신화환을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되는지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립을 하고 또 광고도 좀 하고
이런 부분은 또 우리는 하원협동조합에서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그걸 해서 전국적으로 모범 이 주문할 수 있는 그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서 홍보를 좀 할 때 같이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일이 해줬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환의 주산지인 이제 부산 경남 쪽에서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 장님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랬어. 내년에는 부산과 경남 쪽에서 전체 우리 생산자들과 유통인들과 그 다음에 장례식이나 예식장 업자들하고 같이 한번 서로가 공통된 이익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김해시에서는 한번 추진을 해봤더만은 좋은 방안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해서 김해시는 내년 김해시부터 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부터는 앞으로 신화는 아니면은 반입을 못 하는 걸로 이렇게 아예 막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산지인 부산 경남 쪽에서 출발해서 전국적으로 신화원을 확산해서 우리 한국의 화한 문화를 좀 획기적으로 좀 발전시켜 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뭐 전시회 계획 또 방송 광고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더 신화 보급에 좀 더 탄력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해시 사례 지금 계획하시는 거 성공리에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다 전파가 돼서 신화안이 빨리 조기 정착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가 신화안 구입에 대해서 이 부분 아마 이번 대회에 참여해 주신 255명의 참가자 여러분들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를 가지고 계시고요. 또 그분들이 네트워크를 다 형성을 할 수 있게끔 저희 협동조합연합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어디를 보내든 주문을 했을 때 다 신화안이 보급이 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저희도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생산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또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으시고 또 바라시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또 상대적으로 저희가 유통을 하는 소상공인 입장, 꽃집 입장에서도 또 사실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를 들자면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화훼산업부의 시행이 되면서 꼭 가격이 많이 또 상승이 됐어요. 폭등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꽃집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꽃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이는 조건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 이런 부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보다는 생산자와 유통을 하는 꽃집과 정부도 물론 그렇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노력을 하면은 좀 더 빨리 신화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우리 또 기자님께서는 동행 취재도 많이 해보셨죠. 제사용 부분에 대해서 또 신화안에 대해서요. 그 부분 좀 말씀 좀 해줘 보실래요? 예. 우선 제사용화환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신화안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뭐 같이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도 화환했을 때 예식장에서 반응을 보고 그리고 저도 하나 선물을 받았었거든요. 집에 가져와서 꽃바구니를 한 일주일 이상 제가 잘 키웠고 나중에는 좀 시들시들했을 때 뽑아가지고 작은 병에다가 꽂아서 방마다 이렇게 놨었거든요. 그렇게 한 번 했던 그 경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쨌든 예식장에서 그런 걸 받아와서 집에서 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그런 기회가 생기면 나도 저런 걸 선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화환 전시를 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아니면 직접 접할 수 있는 예식장이나 행사장 그런 데에서 조금 접하는 게 다음에 구매할 수 있는 그 욕구를 더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사용 화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에 유통 화환 아까 말씀하신 제작업소, 업체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거든요, 직접. 못 잡는다. 이거 잡기 어렵고 이 증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실제로 정말 그렇게 유통이 되나 살펴봤더니 재사용이 되면서 표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 사례도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직접 해보니까 이 문제가 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 그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신안 보급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재 재사용 화한 미표시하는 거를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어저께 들은 것까지 좀 자료 요청을 좀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가? 전국에 20개 업체가 단속이 됐더라고요. 단속이 됐고 사례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근조화한 같은 경우 어떤 그 유색 형광 물질로 인해서 적발하는 경우 그런 사례가 좀 있었고요. 예시장 같은 경우도 단속 사례가 좀 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 예시장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리본을 교체하는 현장 그거를 현장보험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이제 많은 홍보가 안 이루어지니까 정부 간에서도 기관에서도 우선은 계도 홍보 차원으로 많이 좀 해왔고 하면서 직접적인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기자님 아까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좀 다 못 하신 부분이 계신 것 같아서요. 혹시 그 부분이 지금 그 재사용한 그 단속 관련해가지고 제가 12월 2일 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남 지원하고요.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사용 화한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 경남 지원에서 11월 30일 날 저희가 그 화한 조사하러 가기 이틀 전에 이분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상주한테 양해를 구하고 거기다가 이제 형광물질을 꽃에다가 뿌렸어요. 근데 사실 이 장례식장에 그 상주분들이 꽃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기가 상당히 쉽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28개의 꽃에 대해서 꽃에다가 이제 형광물질을 뿌려서 이 화환이 다시 돌아오는 유통되는지를 이제 확인했는데 그 장례식장에 저희가 12월 2일 오후에 가서 또 다시 한번 그때 그 꽃 주인은 또 바뀌었겠죠. 그 상주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프레쉬로 이렇게 비춰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형광물질이 막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이게 이틀 전에 재사용했던 화환의 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증거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주분한테 이 꽃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 그분하고 좀 연락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단속팀원이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어쨌든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뭔가를 여쭤보려고 하니까 불편해하시면서 그 어디서 보내는지 꽃집에 대한 정보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주님한테 다시 또 조금 그분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설득을 시켜보겠다 했더니 상주분도 이제 불편하신 거예요. 어쨌든 뭐 보낸 건데 이것저것 따지는 건 좀 그렇다 해가지고 증거는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꽃집에서 배달되는지 잡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와서 그럼 유력한 좀 의심이 가는 업체를 나눠서 한번 찾아보자. 가서 이때 배달 이 날짜에 이 장례식장으로 배달된 그 업체 어디에서 배달했는지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나섰거든요. 나섰다가 어느 그 화환 제작 업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뭐 재발이 저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재사용 화환 절대 안 사용한다. 다 새 꽃만 꽂는다 하면서 한쪽에는 이제 수거해 온 화환 같고 한쪽은 이제 막 나갈 주문받은 걸 이제 배달할 화환이었는데요. 자기네들은 절대 안 꽂는다고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셔서 그런가 하면서 한번 이렇게 프레쉬를 붙였더니만 재사용 안에 저런 반짝반짝거리는 형광물질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황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발표할 상황이 없어서 이제 그 잘못을 인정했거든요. 그러면서 봤더니 그 장례식장에 다른 층에다가 그 똑같은 꽃을 보냈던 그런 사례를 저희가 했고요. 다만 제가 그 밑에 보면 저희가 현장에서라는 기사를 제가 썼는데 그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재사용 화환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근조 화환이거든요. 축화화환 같은 경우는 조화가 80~90%이기 때문에 생화 사용 비율이 적고요. 근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생화 사용이 많다 보니까 3번, 4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이쪽은 여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미 재사용은 했지만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누가 보냈는지, 어디서 보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문자라던가 아니면 그 상주분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으시면 절대 적발하기 어렵고요.
특히 축하한 같은 경우는 예식장이 이제 30분 단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토요일 날 12시 예식에 갔던 화환이 다음 날 일요일 날 다른 데 3시에 가 있다거나, 사실 이런 거는 누가 잡을 수도 없고 적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파파라치나 뭐 이렇게 진짜 자맹해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동행하지 않는 한은 그런 건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제사용 화환 표시제가 아니라 화환 정보에 대한 표시제가 도입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그 취재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취재하시면서 사실 느끼는 좀 어려움이 많다는 거를 좀 피부로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저도 뭐 이 자리에 같이 우리 이혜경 교수님도 그러시고 같이 이제 TF팀에 이 관련해서 워킹그룹에 같이 참여하면서 많은 준비를 해보고 했는데 좀 부족한 면이 현재로서는 많이 있습니다. 점차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요 화환 정보 표시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늘 강조를 했던 건데, 화환에 대해서 재사용 여부를 표기하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정보 표시제를 해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뭐 소고기 추적 이력제 같은 형식으로, 그러면은 적발을 굳이 찾을 필요 없이 현장에서도 다 밝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뭐 많이 말씀을 나눌 수는 없지만서도 그런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 들어가 있어요. 최초의 제작도 그 이력 기재하고 표시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개정안을 할 때 개정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을 시켰어. 12월 달에 국회의원 3분이 공동 발의를 해서 그 추진을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거는 아마 개정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단속 문제도 아까 전에 우리 노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제 보상제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그걸 하고 있어서 아마 그 실질적인 그런 거는 앞으로 재사용에 대한 그런 업자들이 인식이 좀 많이 변화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화환에 대한 조기 정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자연스럽게 이제 재사용 문제가 이렇게 거론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재사용이 있기 때문에 아직 3단 화환을 이제 버리지 못하는 거고, 소비자들은 그 저가를 원하는 거고, 낮은 가격을. 그러다 보니까 불가분하게 자꾸 재사용 화환 얘기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과거에부터 화환 문화, 또 현재의 화환에 대해서 또 정보 사업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서 연구를 많이 해 보셨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 이런 부분하고 또 장기적으로 신화는 좀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또 저희 업계한테 뭐 해주실 말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은 하지만서도 또 관련 부처에서도 좀 더 도움을 주시면은, 힘을 실어 주신다면은 저희도 더 큰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도 합니다. 두루두루 오늘 시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겸해서 또 제안사항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신화환인데요. 사실 이 신화환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생긴 용어는 아니죠. 벌써 지금 우리 이 회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아마 10년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처음에 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신화환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고, 또 그에 대한 노력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또 시행되고 있는 노력들이 그 당시에도 여러 단체들이 또 정부의 지원하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년 동안 나아진 게 없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때하고 많이 상황은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런 신화환의 어떤 정착을 위해서 이 좋은 화환, 그러니까 10년 전 연구 결과에서 가장 좋았던 긍정적인 대안은 결혼식 때 축하환 나누고, 그 다음에 장례식 때 화환 폐기하고, 뭐 이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고요. 실제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착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자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화해산업진흥법의 재사용 화한 표시제가 저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법 제도하에 저거를 단속할 어떤 제도가 없었죠. 그래서 어떤 자성적인 노력도 있지만 법적으로 뭔가 단속도 필요했고 또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알 권리도 홍보하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이제 농림부에서도 물론 이 화한 문화뿐만 아니라 화해 소비의 전체적인 활성화라든가 그리고 그에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홍보도 강화되고 있고요. 또 우리 그 우수 화원 제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화원에 대해서 어떤 그 포상도 이루어졌고 했던 부분이 있지만 많이 정착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거에만 기댈 것이 아니고 또 정책적으로 끌고 간다거나 또 이거와 직접적인 관련을 하시는 분만 노력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화학 문화하고 관련된 그 사업들을 보면은 물론 생산자도 있고 유통업자도 있고 또 디자이너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소비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지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재사용 화한 표시제는 지금은 이제 단속에 어찌 보면은 의미를 두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거시적으로 소비자들의 어떤 알 권리를 좀 더 보여준다거나 또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도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시행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마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들도 저희가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아까 저희가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화환에 대한 그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물론 경조사에 소비를 하는 것도 많지만 일부 젊은 친구들은 뭐 졸업식이라든가 뭐 이벤트 행사라든가 이런 거에 화환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화환의 어떤 의미에서 좀 더 확장시켜서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를 찾아서 이 화환의 어떤 디자인 부분도 개발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자, 그러다 보면은 다양한 이제 화환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또 다양한 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꽃들을 생산하는 농가들도 이러한 소비자의 눈높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화원 입장에서 그걸 제작하는 그 디자이너나 유통하는 화원의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홍보를 하고 또 이런 화환을 소비하는 어떤 주체로서의 역할을 본인이 좀 그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판매처에서도 이러한 그 화환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행사가 아까 100만 뷰를 넘어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10년 동안 신화한 어떤 경기대라든가 그리고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의 힘이라는 게 아마 그동안 우리가 홍보를 좀 잘못하고 있지 않았나, 그들만의 리그로 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좀 해보게 되고요. 꼭 대회에 누가 상을 받느냐, 어떤 디자인이 좋느냐도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화가 있구나. 그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대회, 그다음에 캠페인, 뭐 나아가서 공익 광고까지 이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한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제안이라고 이제 거창하게 말씀은 드리지만 어느 한 분야에서 열심히 뛴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모두 조금씩 더 노력을 해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그 화환도 저희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고 고객의 소비자의 눈높이, 니즈에 맞춰서 저희도 상품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지적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도 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년 이상부터 이 신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해왔지만서도 사실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나름대로 한다 했지만도 그때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이 계속 오늘도 제사용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제사용회라는 화환이 있는 속에서 저가의 화환이 있는 속에서는 신앙은 결국은 성공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시점이 화해산업진흥법이 지난 8월 달에 시행이 되고 하면서 가장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신화안에 대한 어떤 저희가 도입을 못한다면은 나중에는 더 힘들 수도 있지 않느냐. 아주 간절히 원하는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도 이번 대회를 통해서 꽃집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봤고 또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공유를 100만 명이라는 리뷰를 같이 보면서 공유를 했습니다. 이런 시작으로 좀 더 노력을 한다면은 빠른 시간에 신화안이 조기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여러 조건에서 이렇게 자리를 하기 어려운데 또 흔쾌히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좋은 제안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저희 2020 신안 경진 대회 전시회 및 교육사업 마지막 7회 신화안 조기 정착을 위한 세미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